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장기 비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LG화학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폭스바겐이 3월 15일 날 그 파워데이라고 하는 걸 행사가 있었는데 파워데이를 개최하고 이 배터리 셀과 시스템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좀 키울게요.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라고 이건 지금 하이투자증권이고요. 다른 증권사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전지는 배터리 비용을 낮춰야 되고 이 배터리 성능도 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이제 파우치랑 각형 등 다양했던 배터리 셀 구조를 이제 폭스바겐은 각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각형으로 하는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서 2030년에는 전체 차량의 80%까지 각형으로 이제 제조를 할 텐데 그 배터리 셀과 공정을 이제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또 재밌는 거는 2024년도부터 2025년경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2024년도, 2025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유리하고 이 가격 그 기술의 어떤 변경에 따라서 분리막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도태된다기보다는 실적은 나오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는 분리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뭐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에 일부 있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이제 상용화하지 못한 회사들도 많고 하여간 이제 이 전고체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이 변경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분리막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그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봤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성장이 불투명해지고 전고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은 기존 기술은 이제 사양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배터리 셀의 내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기차의 어떤 배터리 셀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합쳐가지고 원셀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전기차의 침투율이 충분히 올라가는 어떤 순간부터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배터리 셀을 사업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던 것들이 갑자기 현실화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에 이제 그 전략적 배터리 협력사인 노스볼트랑 뭐 생산 기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배터리 셀의 내재화 형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장 자체가 노스볼트랑 50대 50으로 이제 합작으로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셀,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될 수 있는 요인이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이 좋아서 BYD,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인 BYD에 탐방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BYD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타이어랑 유리 빼고는 자기들이 다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배터리 셀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어디에 수렴을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러니까 성장이 더뎌지는 국면까지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핸드폰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스마트폰의 이제 시장 출하량이 전체 시장의 한 5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로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전에 논리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 쪽도 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이 전체 자동차의 50%까지는 가파르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5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가 될 텐데 자동차 회사들까지 배터리 셀을 내재화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타이어 회사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동차 유리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고민을 했을 때 이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화학 부분을 빼고 이 배터리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결국 타이어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수렴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2차전지를 고민스러운 눈으로 보는 이유가 배터리 셀이라는 게 과연 어려운 거냐. 자동차 회사들도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소재 회사를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면서 각형 배터리 진영인 삼성 SDI를 제외한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이죠. LG 화학의 이제 자회사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게는 당황스러운 소리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메이저급 회사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방향을 바꿨고 심지어 그걸 내재화한다고 하니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이 잡힐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관건은 이제 시장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 배터리 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은 디스카운트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이투자증권 이야기뿐만 아니고 하나대투에서도 13페이지를 쓰셨는데 여기 밑에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시사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가 빠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 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인하가 필수인데 여기 이제 배터리 섹터에게 이제 주는 시사점을 보면 당분간 배터리 산업 진입 장벽과 해자를 뚫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공성전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 셀 회사들의 높은 멀티플이 과연 정당화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이거는 우려의 하나였는데 테슬라 그리고 지금 폭스바겐까지 생산 능력과 각형의 통합 배터리 셀 적용하면서 배터리 셀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는 그림을 그려나갔다는 것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정말 부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터리의 어떤 밸류 체인 회사들 중에서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너무 많이 포커싱 되어 있는 소재 회사들도 주가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한테 팔 수 있는 배터리 셀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재료 단위의 어떤 소재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성장 기대감의 약화가 이게 과연 폭스바겐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이제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전기차의 어떤 판매 수량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동차 회사들도 배터리 셀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저는 배터리 셀 회사를 굳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소재 회사들만 컨택해서 들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각형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진깨진이라고 봐요. 어차피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셀을 내재화하는 그림을 폭스바겐이 보여줬다는 거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는 의문은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 결국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계속 경제적 해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주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완성차들이 배터리 부분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배터리 셀 회사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소재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Q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만 가지고 컨택을 해야 되고, 그 셀 업체뿐만 아니고 이제 소재 회사들도 고밸류에이션이 어쩌면 정당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어떤 기반적인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얼마나 더 할증을 받느냐가 이제 소재 회사들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의 어떤 이 배터리 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2차 전지 쪽도 소재 회사들의 밸류에이션도 시장에서는 직관적으로 그 낮게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또는 재작년과 또는 작년과 같은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밸류 체인의 고밸류에이션은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배터리 셀은 부정적인 것 같다. 이게 뭐 지금 당장에는 폭스바겐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그 자동차 업체들끼리의 어떤 그 배터리 셀 내재화에 대한 니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힘든 그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소재 회사들 위주에서 탑라인이 증가할 수 있는 것만 컨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